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수트를 이것저것 요거저것 다 만들었다는 거는 아이언맨 시리즈의 영화 혹은 코믹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쉽게 아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아이언맨의 수트는 현실에서 제작한다고 치면은 불가능은 둘째치고 돈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쫄쫄이를 보시죠. 딱 보기에도 억 단위까지도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스파이더맨의 수트는 알고 보니 이렇게 쫄쫄이로만 제작된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마블 스토어 까불이 스파이더맨의 수트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스파이더맨이 어떤 옷을 입더라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수트, 스파이더맨의 기본 수트입니다. 파랑색과 빨강색, 그리고 빨강색의 거미줄을 상징하는 검은 줄, 가슴 정중앙의 거미 문양, 거기에 본인을 감추는 것과 동시에 시야 확보를 위한 거대한 눈까지 스파이더맨의 기본 코스튬은 이 디자인을 1960년대부터 쭉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바로 겨드랑이의 거미줄인데요. 이 겨드랑이의 거미줄은 잠깐의 시간 동안 스파이더맨이 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코믹스에 따라서는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수트의 일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일관적이지 않은 출연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기본 수트는 스판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라면 피터 파커의 신체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외부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충격을 막아줄 수 있는 갑옷보다는 본인이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트가 더 알맞기 때문인데요. 기초 디자인은 피터가 돈을 벌기 위해 나갔던 레슬링 대회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한 거를 기반으로 기본 수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신이 스판 재질이라는 것 이외에도 피터 본인이 개발한 웹슈터가 양쪽 손목에 달려있고 마스크 위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가 있고 상대방은 스파이더맨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 위가 크롬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물을 타고 올라가고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피터의 눈을 먼지나 심한 빛 반사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트 아래의 허리에는 웹 카트리지 벨트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 손목에 있는 웹슈터 속 거미줄들이 다 닳았을 때 교체하기 위한 스페어들이 장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외에도 귀에는 스파이더맨의 적들 중 한 명인 호브 고블린의 음파 공격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어피스가 장착되어 있고 또 다른 빌런인 이구아나로부터 최면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렌즈의 재질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수트가 기동성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건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 스파이더맨의 신분을 감추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저기서 돋보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빠지자면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데는 메인 세계관에서 사망한 피터 삼촌과 메이 숙모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해진 피터는 초기에는 본인과 가족들 이외에는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크게 개의치 않고 놔줬던 강도가 이후에 피터 파커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피터의 삼촌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터 삼촌의 사망은 스파이더맨 이전의 피터라는 인간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다면 주변 인물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책임감도 생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잘 숨겨오던 피터는 코믹스 속 시빌워에서 아이언맨에게 설득당해서 언론 앞에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이 드러난 피터로 인해서 당연히 메이 숙모의 신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문제는 시빌워 이후 스파이더맨 맨인 블랙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피터와 함께 모텔에 숨어있던 메이 숙모는 킹핀의 사주를 받은 한 저격수에 의해 저격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에 분노한 스파이더맨이 저격수를 추격했고 저격수의 뒤에 킹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파이더맨은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반죽음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추후에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면 주변인들이 위험해진다는 그 공식이 가장 스파이더맨의 신분 감추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스파이더맨의 수트는 왜 웹슈터 이외에는 별다른 무기가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게 물린 피터 파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스파이더 센스, 스파이더 스트렝스 이외에 흡착 능력 등이 있는데요. 스파이더 센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공격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피터 파커라는 인물 자체가 토니 스타크 그리고 판타스틱 4의 리드 박사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적인 요소를 잘 이용해서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파이더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스파이더맨의 힘을 말하는 건데 초기 마블 코믹스에서는 토르나 헐크 정도를 제외하면 힘이라는 영역에서는 가장 센 히어로들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마블 코믹스 세계관 안에서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우주적인 존재들도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도 있고 일단 이미지 자체가 까불이라서 일반적으로 힘은 세지 않으나 영리한 캐릭터라는 이미지로 고착화된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착 능력은 검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기어오르기를 해야 하는 스파이더맨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게 물린 뒤에 생긴 능력이기 때문에 굳이 웹슈터와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파이더맨 수트의 기본과 그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파이더맨이 입어왔던 다양한 수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빌워 덕분에 너무 잘 알려진 아이언 스파이더 아머입니다. 이름을 들으면은 딱 알 수 있듯이 이 아머는 토니 스타크의 작품인데요, 시빌워 이야기에서 스파이더맨에게 선물한 아머입니다. 외관에서 볼 수 있듯이 골드와 레드 색상의 조합뿐만 아니라 왈도라고 불리는 촉수같이 생긴 추가 무기들도 등판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잠깐의 활공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 기능도 갖추고 있는 등 아이언 스파이더라는 이름에 알맞게 아이언맨이 사용할 법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피터가 걱정한 부분, 즉 토니 스타크가 이 수트로 뭔가를 할 거라는 그 작은 의심은 시빌워의 어두운 부분을 알게 된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 진영을 떠나려고 하자 현실화가 되는데요, 바로 토니 스타크가 자신이 선물한 수트를 조정해서 피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피터는 이 기능을 이미 발견해서 토니 스타크의 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스파이더 센스를 토니 스타크에게 들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랙 수트인데요, 신비오트 수트가 제거되고 나서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인 블랙캣이 제작해둔 수트입니다. 제작의 이유라면 이 블랙 수트가 빨강색과 파랑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원조 수트보다 섹시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기능적인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고맙게도 전체가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밤에 싸울 때 의도치 않게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랙 수트와 원조 수트를 번갈아 가면서 입던 스파이더맨은 나중에 원조 수트가 파괴되었을 때 블랙 수트를 입으면서 활동하다가, 블랙 수트를 입은 스파이더맨과 외관이 매우 유사한 베놈에게 메리 제인이 공격당했을 때 점점 입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신비오트 코스튬을 잃은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수트인 어메이징 백맨 혹은 붐바스틱 백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수트입니다. 외관에서 벌써 볼 수 있듯이 이 의상은 판타스틱4의 예전 의상과 외관이 같은데 얼굴에는 종이봉투를 쓰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넘버 100에 나온 6개의 손을 갖고 있는 수트입니다. 당시 피터는 더 이상 스파이더맨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스파이더 센스, 스파이더 스트렝스 등을 제거해줄 수 있는 혈청을 개발하는데요, 이 혈청을 본인에게 주입했으나 스파이더 센스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손이 6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장 스파이더맨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피터는 결국 임시방편으로 기본 수트에 손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메인 빌런으로 나왔었던 엘렉트로에게 대항하기 위해 기본 스파이더맨 수트에 고무를 더한 수트인데요, 외관상의 다른 점이라면 기본 수트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볼륨이 빵빵해진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스파이더 아머 마크 1, 2, 3, 4입니다. 제일 먼저 마크 1은 피터가 대학을 재학 중이던 시절에 개발했던 아머인데요, 전체적으로 메탈 재질이 추가된 아머로 스파이더맨 수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얇은 재질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탈 재질이 추가됨에 따라서 당연히 전체적인 이동 속도나 반응 속도 등은 느려졌지만, 동시에 적에게 줄 수 있는 충격과 기본적으로 방탄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이득을 얻은 아머입니다. 이 아머는 웹 오브 스파이더맨이라는 시리즈에서 산성 공격을 받아서 결국 파괴가 됩니다. 이후 공개된 스파이더 아머 마크2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스파이더 센스를 잃은 피터가 제작한 아머인데요, 본인이 스파이더 센스, 즉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걸 인지한 피터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방탄 기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원격 조종으로 함정을 작동시키던 빌런과 싸우기 위해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웹슈터를 장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파이더 아머 마크3는 역대 스파이더맨 수트 중에서 가장 기계적인 장치들을 많이 담고 있는 아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헬멧에만 3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카멜레온이라는 스파이더맨 이야기 속 빌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다른 어벤져스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와 같은 기능이 추가된 것도 있고, 한때 닥터 옥토퍼스가 갖고 있었으며 옥토봇들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옥토봇 헬멧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렌즈에는 미스테리오라는 빌런의 환영과 홀로그램을 간파할 수 있는 기능, 샌드맨의 속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수트 자체적으로 추가된 기능은 수트와 웹슈터의 일체화, 방탄을 위한 강도 증가, 그리고 제트 부스터가 추가되어서 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스파이더 아머 마크 1, 2, 3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최첨단 아머 마크 4입니다. 일단 외관은 스파이더맨의 오리지널 수트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마크 3 이상으로 기능이 가득한 수트입니다. 일단 소재 자체가 가볍고 유연한 액체형 메탈인데 덕분에 스파이더맨이 벗고 있는 게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물론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기본 스파이더맨 수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튼튼하고, 홀로그램 기능이 추가되어서 피터가 양복을 입고 싶을 때는 양복 홀로그램이 작동돼서 외부에서 볼 때는 양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렌즈에는 열 감지 기능이 추가되어서 적이 투명화가 되어 있더라도 열을 띈다면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스파이더 센서를 적용해서 고정된 물체 혹은 인물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스파이더맨 로고를 누르면 아머 자체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스텔스 기능도 될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낙하할 때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스파이더 폼이 등에서 나오도록 하는 버튼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피터가 가장 좋아했을 법한 기능 중 하나는 자유자재로 외관을 변화할 수 있는 아머였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이 가구 같은 것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피어 itself 수트입니다. 참고로 이 수트는 우르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토니 스타크와 아스가르드 대장장이들이 함께 만든 수트입니다. 참고로 기능적인 설명은 코믹스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외형적으로는 푸른색과 푸른색의 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르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으며 웹슈터에는 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트는 전투 후에 오딘의 명령으로 토니가 파괴해버립니다. 마지막은 퓨처 파운데이션 수트입니다. 퓨처 파운데이션 수트는 휴먼 토치의 사망 이후 퓨처 파운데이션에 들어간 스파이더맨에게 주어진 수트인데요, 이 수트는 언스테이블 몰큘, 즉 불안정한 분자들로 이루어진 수트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고쳐지고 외형이 바뀌기도 하며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겠죠. 도대체 스파이더맨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신비호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오른쪽 위를 터치하시고 고목님의 영상을 보시면 그 궁금증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